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원구성 관련해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뭐 1년씩 번갈아 가자 맞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황당하다.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1년간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검토는 해보겠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만한 말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 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양새가 구겨졌죠. 모양새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괜히 이제 우리가 그냥 빨리 복귀해야 되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라고 하는 궁색한 제안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출구 전략이다. 출구 전략이죠. 복귀는 해야지. 어떻게 복귀를 안 하겠어요. 복귀 안 하면 예산은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국정 운영할 거예요. 복귀할 수밖에 없는데 복귀 명분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은 절대로 법사위원장직은 양보를 안 할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거는 상수로 두고 법사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으니까 주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얻어낼까? 그것이 바로 협상의 기술이고 능력이고 정치력이지 꼼수에 꼼수를 생각하다가 2020년도 21대 총선 처음 했을 때 1년 하다가 그다음에 1년 우리가 했으니까 과거의 전례와 선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귀 명분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절대로 이번에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좀 법사위원장 자리는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걸 얻어내는 협상에 정치력을 좀 발휘하시는 게 어떨까. 포기할 건 포기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장 소장님한테 또 컨설팅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게. 민주당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었고 애시당초 11개 상임위를 표결할 때 11대 7로 열어놨을 때 그런 협상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는 민주당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걸 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되고 근데 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게 속마음이 이해가 돼요. 협상 좋아해요. 추경호 원내대표.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연성이 있는 분인데 저는 용산에서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와라. 네. 그리고 이제 가져오라는 이유는 뭐겠어요? 최병 특검. 그건 대통령이 관련될 수 있는 특검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사위에서 이 특검 두 부분을 안 가져오면 즉각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해야 되고 모양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걸 안 가져오는 순간 이 대통령의 이 출장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속이 지금 문드러질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를 놔두고 당시에 좀 늦긴 했지만 과방이나 운영이라도 가져왔으면 면피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이해는 하나 저런 것처럼 지금 말장난이에요. 법사위를 1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를 주고 운영위원장 우리가 하고 이게 말장난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장난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1년에 한 번씩 갈아가면서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려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특검.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받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법사위를 우리를 달라 하면 바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전반기는 그러면은 하고 후반기를 달라. 2년씩 하자. 원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1년하고 한다는 것은 또 나중에 이 특검을 거부권으로 1년을 버티다가 또 1년을 법사위에 가져와서 패스트트랙으로 가서 올해를 넘기겠다. 저는 그런 수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용산에서 벗어나세요. 자, 답답해 죽겠습니다. 불쌍도 하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으로서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도 좀 비판을 해보자면 어쨌든 야당 혼자서 국회 운영 못해요. 상임위 열어도 그건 파행이에요. 파행. 장차관들 잘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청문회 연다고 해도 관련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할 가능성도 높아서 야당이 아무리 뭐 다수석을 얻었지만 국회는 여야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우린 법사위원장은 정말 양보를 못하는데 운영위원장이나 과방위원장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어떻게 받을래? 이렇게 좀 협상에 묘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나 열어놨다고 봐요. 초반에. 열어놨어요? 아니, 잘 아시잖아요. 보면은 운영위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지만 그게 따지고 보면은 집권 여당이 운영위를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솔직히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 포기하고 그래도 운영위는 여당이 해야 되지 않겠어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있으니
그러면 이제 못 그렇죠. 이긴 척 하면서 하면 거기 하나 더 해서 법사위조 떼쓰면서 과방위원장을 제이선 최민희님으로 앉혀놨잖아요. 저는 이 카드는 솔직히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카드로 비워놨었다라고 보는데 최민희 의원이 또 섭섭해가지고 뭐 섭섭해도 이게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민주당의 수를 읽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법사위를 무조건 뺏어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 거예요. 모든 게 법사위로 다 집중. 모든 게 법사위입니다.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자라는 그런 하명하에 움직이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정당 정치의 이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 그래서 국민의힘이 갖는 게 전례와 관례에 맞는 절차다라고 말씀드립니다.